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이자 재계 11위인 신세계그룹이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유경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해 백화점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되면서 이마트를 이끄는 정용진 회장과 남매 독자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자 지난 3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997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한 후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이 약 7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막내딸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 회장은 20여 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양분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장남 정용진 회장에게 이마트를, 딸 정유경 회장에게 백화점 사업을 각각 맡겨 남매 경영을 하도록 했고 2019년부터는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신설하는 등 계열 분리 밑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은 각각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장남 승계가 지배적인 한국 재계에서 이 총괄 회장이 자신이 삼성에서 물려받은 백화점을 또다시 딸인 정유경 회장에게 물려주기로 하면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계열 분리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치 사냥감을 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약 4년에 걸쳐 61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파악된 불법 허위 영상물은 2,000개가 넘습니다. 주범 40대 박모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 여성들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매번 재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 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 너무 늦었고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허위 영상물을 제작 전송한 공범 강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선정해 장기간에 걸쳐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되어야 되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또 다른 공범 박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의 무거운 판결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한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짝짓기철을 앞두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주택가까지 내려오는 건데요. 도심에서 멧돼지를 만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걸어다닙니다. 경찰이 유리문 뒤에서 조준을 하고 권총을 쏩니다. 총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승강장으로 걸어가는 멧돼지. 결국 엽사가 나서 멧돼지를 사살합니다. 죽은 멧돼지의 몸 길이는 1.5m, 무게는 100kg에 달했습니다. 이 멧돼지는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부리며 30대 남성의 오른팔을 물고 영무실 유리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위압을 가질 만한 크기였고 뛰었을 때 그 발걸음 소리 그게 역사 구조상 조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더 울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공포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 당진의 한 마을에 멧돼지 수십 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짝짓기 철을 맞아 부족한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를 만나면 소리를 지르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네, 한밤중 강변북로 일대에서 시속 200km로 이른바 칼치기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이 학생이나 직장인 등 젊은 운전자들이었는데요. 영상을 SNS에 올려 홍보까지 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강변북로 일대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 비껴갑니다. 단 5초 사이 차로를 4번이나 바꿔가며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앞에는 또 다른 난폭 운전 차량이 보입니다. 여러 차량이 몰려다니면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제한 속도가 80km인 강변북로와 자유로 일대에서 최대 200km까지 속도를 내며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영상을 찍어 SNS 계정에 버젓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남성 A씨가 운영했는데 은어를 사용해 모임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인 사람 대부분은 학생이나 회사원 등 젊은 운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또 다른 주범은 동종전과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폭주 레이싱 등의 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 운전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 레이싱은 물론 이륜차 폭주족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최근 수험생 집중력 개선이나 고령자의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뇌 기능 개선 식품을 조사했더니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주현 기자입니다. 알약부터 파우더 형태까지 모두 뇌 건강을 향상시켜준다고 광고하는 해외 식품입니다. 최근 이런 뇌 건강 표방 식품을 직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지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렇게 19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전 제품에서 식품 사용 불가 원료나 전문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9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인 시티콜린과 바코파, 석송 등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섭취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입이 차단된 성분입니다. 신경정신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갈란타민과 빈포세틴이 함유된 식품도 나왔는데 모두 의사 처방 없이 섭취해선 안 됩니다. 특히 갈란타민과 누펩트 성분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돼 식약처가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심한 경우에는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또는 구매 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와 성분명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관계부처는 문제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등 국내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